책은 어디를 한 페이지냐면 23페이지 한 페이지, 23페이지. 과목마다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11월, 12월은 이제 심하게 안 합니다. 심하게 안 해요. 특히 이 과목은 외울 게 많고 또 정밀하게 공부해야 돼요. 이 과목은 꼼꼼하게 다른 과목과 달리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득점 과목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이 학원에 처음 왔지만은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용어에 대해서만 좀 신경 쓰시고 이 책 보지 마세요. 이 책은 그냥 수업 시간에 보고 버려야 돼요. 이거 언제부터? 1월 달부터 하는 두꺼운 책을 봐야 돼요. 이 책 봤다가는 낭패당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나중에 물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요약을 하지만은 이 책은 이제 그냥 11월 12일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한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뭘 느꼈습니까? 특히 이제 법 과목은 다 법에 정해놨어요. 생각보다 디테일합니다. 법은 꼼꼼하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이 설렁하게 정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법에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은 법률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배워서 이제 여러분이 묻죠. 다음 지문이 맞습니까? 1번 지문이 맞습니까? OX 하면 이 판단은 뭘 해야 된다? 법 전문가 해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하면 돼요. 나는 그리 생각하는데요. 그럼 본인 생각이다, 이제. 그래서 법에 정해진 것과 틀리게 예술되느냐, 같이 옳게 예술되느냐, 이런 걸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전달할 게 만약에 100이라면, 11월, 12월은 한 50% 정도 전달합니다. 50%. 그냥 설렁설렁한 용어를 합니다. 그래서, 1월 달 되면 이제 한 80%, 3월 달 되면 이제 100%, 자,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이제 응용을 할 거예요. 막 섞어서 응용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뭡니까?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서 같이 이제 문제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중간에 이 공부는 절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얼마나 양이 많아요. 천천히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양 등록한 거 학원 빠지지 마세요. 아까 말한 대로 빠지지 말고 그냥 듣고만 가세요. 그래서 듣고만 가더라도 뭔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연결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할 이야기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기업이 됐어요. 기업이 됐습니다. 아까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고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다. 그래서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을 갖춰야 되고 절차를 거쳐서 더군다나 이제 결격이 없습니다. 결격이 없어서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기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법은 뭐가 중요하죠? 기업이 해야 될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이 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의무는 크게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은 보통 여기서부터 나와요. 물론 앞에 이제 등록 기준, 결격 사유도 시험 나오지만은 분량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의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청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의뢰인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뢰인. 그래서 기업의 의무는 크게 두 가지다. 기업은 관청과 의뢰인이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제 보는 거 관청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관청에 대해서 몇 가지 볼 겁니다. 설렁설렁 지금 넘어갑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 외워야 돼요. 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물론 암기법이 다 있어요. 암기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암기법 전달해서 외우세요 이러면 재미도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관청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이 시리즈가 나와요. 시리즈. 자, 첫째가 중개사무소. 아까 중개사무소 잠시 나왔죠?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둬야 되고 이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기업의 정보에 따른 범위가 있어요. 범위. 지역적 범위, 업무 범위. 기업이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 신고하고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자, 어떤 책임을 지느냐. 자,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 심지어는 기업이 쓸 도장까지 제한합니다. 인장 등록해라. 그럼 기업은 어떤 도장 써야 되느냐 딱 정해놨습니다. 심지어는 기업이 도장 찍을 일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도장까지 딱 제한하고 그 등록된 도장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기업이 쉴 때요. 휴폐업 신고할 때. 휴폐업할 때도 그냥 못 쉽니다. 신고해야 돼요. 신고. 나 사무실 문 닫겠어. 또는 사무실 몇 달간 쉬겠어. 다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업을 잡는 법이에요. 이 법들이 기업을 잡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간판 등에 쓸 문자 사용. 사무소 안에 액자 등도 게시해놨어요. 게시 업무, 표시 광고 등등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파트가 이제
기업의 하이라이트. 시험으로 친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지목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6개인데 7문제가 나와요. 7문제가 출제됐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거 정리하고요. 특히 이제 먼저 우리 중개사무소부터 한번 봅시다. 중개사무소 부터 자 보면 자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23페이지 중개사무소 볼게요. 자 1등록 1사무소 연속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자,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몇 개만 두라? 한 개만 두라. 다만 법인기업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싼 거로 한번 보세요. 기업은 천막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스템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중개사무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법마다 성격이 있는데 이 법의 성격은 여러분이 기업이 될 때 꼭 필요한 법이에요. 이 중개사무소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중개사무소는 어떤 나왔죠? 중개사무소는 자 등록 기준입니다. 등록 기준입니다. 자 중개사무소는 등록 전에 미리 뭐 해야 된다? 확보해야 되고 등록 후에도 계속 뭐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됩니다. 등록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중개사무소가 없는 기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다. 그럼 어떨까요? 이럴 때 어떨까요? A라는 기업은 내가 이번에 장기간 해외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 6개월 동안 해외여행 갑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이제 휴업할 때 휴업 신고를 했는데요. 가보니까 6개월 동안 사무소를 이제 비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건물이 아니면 집세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집세가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낸다 합시다.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일도 안 하면서 이제 1,200만 원 날라가 있었어요. 그럼 이 휴업 기간 동안에 사무소를 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무소 뺄 수 있을까 없어요? 1,200만 원 날리기 싫으니까 이 상가 이제 예를 들어 빼버리고 잠시 있다가 다시 사무소를 얻어서 재기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 항상 기업은 뭐가 있어야 된다? 사무소가 있어야 된다. 등록 전이나 등록 후에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중개사무소는 아까 건축물 대장이라 했죠? 적법 건물이 돼야 된다. 적법 건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설 건축물 같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축 건물이라도 준공검사 또는 사용 승인 받은 건물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야기고요. 좀 더 이야기하면 중개사무소는 최소 면적 규정이 있느냐? 없습니다. 최소 면적 규정이 없습니다. 자, 중개사무소는 중개업만을 영위해야 된다. 전용 업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놓지만은 중개사무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겸업할 수 있어요. 전용 업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자, 이 중개사무소는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 자, 1등록 뭐다? 1사무소 원칙. 몇 개만 두라? 한 개만 두라. 그리고 자, 펜부터 허용 안 됩니다. 천막. 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할 수 없다. 자, 이건 어떨까요? 우리 분양사무소에 가면 그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가면 기업들이 파라솔이라든지 또는 천막을 설치했어요. 설치했습니다. 허용될까요? 금지될까요? 금지됩니다. 아예 못을 박았어요. 금지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뭐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단속을 가니까 이제 기업들이 뭐라 했냐면 당신 왜 1등록 1사무소인데 중개 분양사무소 앞에 파라솔 설치했어 이러니까 이거는 사무소가 아니라 안내판이다 이제. 우리 사무실 안내 광고다 이제. 그래서 아예 못을 박았어요. 천막이나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에서 안 된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하면 1년 1,000만 원. 취소당합니다. 등록 취소. 이때 취소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자, 잠시 설명하면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올 건데 우리 등록 취소는 두 가지 취소가 있어요. 두 가지 있습니다. 취소하여한다. 말장난이죠.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미리 간단히 설명하면 취소하여한다는 다른 말로 절대적 취소랍니다. 저는 이제 절대적입니다. 아까 나왔지만 다른 말로 기속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상대적 취소 또는 임의적 취소 또는 재량적 취소.
자, 이런 볼 때 어느 게 더 센 거예요? 한다고 세죠? 절대 지수 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밖에 없다? 지소밖에 없어요. 지소. 오로지 지소밖에 없어요. 지소. 이게 이제 8가지가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절대 지수예요. 결격 사유 절대 지수. 근데 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를 하든지 안 하든지가 아닙니다. 정지를 하든지. 누구 마음이다? 간청의 마음이다. 어느 게? 자, 절대 취소세요.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근데 이중사무소는 절대 취소, 상대 취소, 상대적 취소 할 수 있다. 취소를 하든지 마든지 정지를 하든지 재량을 두는 거예요. 재량을 두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씩 외워야 됩니다. 이거 한꺼번에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 누구에 한해서? 법인에 한해서. 법인에 한해서. 법인입니다. 자,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신고만 하면 관할 외의 지역에 뭘 둘 수 있다?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분사무소. 그러면 자, 용어 하나 죠. 이 분사무소는 요새 말하면 지사입니다. 지사. 지사는 누구만 둘 수 있다? 법인만 둘 수 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기업은 분사무소 둘 수 있어 없어요? 없다 했죠. 없다. 뭐가 둘 수 있다? 법인만 둘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은 등록이는 한 번 했지만은 등록을 안 쳐. 간단한 신고만 하면 뭘 둘 수 있다? 분사무소에 있다. 그래서 법인은 1등록 1사무소에 뭐가 된다? 예외가 된다. 법인만 그렇습니다. 자, 참고삼아 분사무소 본 적이 있어 없어요? 이 주변에. 본 적이 있을까 봐요. 요즘 많이 생겼더라고요. 옛날에는 분사무소 거의 없었어요.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생겼어요. 분사무소. 요즘 그 부산일보나 또는 지역신문에 보면 통광고 내는 데 있죠? 전체 한 면을 갖다가 뭐다? 우리 중개사무소 통광고 내는 데가 있어요. 주로 이제 연산동에 많아요. 연산동에 가면 뭐 명문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나요. 거기 분사무소들이 많이 생겼어요. 각 지역별로 뭘 둘 수 있다? 분사무소. 지사입니다. 지사. 여기서는 지사란 말 쓰지 않고 뭘 부른다? 분사무소 한다. 자,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분사무소 요건. 자, 분사무소 설치 요건. 그 동그라미 1, 2, 3 묶어보세요. 묶어보세요. 자, 이 분사무소는 어디에 두느냐? 설치 요건. 이게 중요합니다. 주사무소 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고 이번에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을 것.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를 분사무소 책임자를 넣고 일단 책임 특수법인은 됩니다. 자, 그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 분사무소는 법인만 들 수 있어요. 법인만 들 수 있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할 때 분사무소 설치 요건입니다.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는 법인의 분사무소인데, 자, 설치 기준이 3가지가 나와요. 기준이 3가지가 나옵니다. 기준이 3가지 나옵니다. 자, 첫째가 지역적으로 제한됐다. 두 번째가 수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세 번째가 또, 이것을 또 용어 나왔죠. 책임자란 말이에요. 책임자 요건입니다. 분사무소. 자, 지역적으로는 어디에 둡니까? 주사무소 시군구를 포함 제외? 제외. 자, 무슨 단위로 되죠? 시군구별로 된다. 시군구별로 된다. 자, 수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자, 시군구별로 몇 개서? 한 개서. 한 개.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 법인은 뭐라 불렀죠? 대표자. 분사무소는 누구죠? 책임자. 신분은 뭐 된다? 공인중개사 된다. 이게 설치 기준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기준.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분사무소 용어 나와준다. A법인입니다. 지금 있는 장소는 서울 종로구에 있어요. 서울 종로구에 A법인이 있어요. 그럼 A법인은 이제 사세를 확정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지사를 들려가요. 지사를 아까 뭐라 불렀죠? 분사무소입니다. 그럼 이 분사무소는 어디에다가 둘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어디만 아니면 돼요? 종로구만 아니면 전국 무슨 단위로? 시군구 단위로 둘 수 있다. 그럼 분사무소를 수백 개 둘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있죠. 시군구 단위. 그래서 저기 멀리 부산 사하구에 분사무소를 뒀어요. 사하구에 뒀습니다. 그럼 이 사하구에는 분사무소를 몇 개만 둘 수 있다? 한 개만 둘 수 있다. 시군구별로 몇 개서? 한 개였어. 자, 우리 법인은 대표자를 불렀고 분사무소는 누구죠? 책임자. 책임자의 신분은 반드시 몇 된다? 공인중개사 된다. 공인중개사. 자, 분사무소 누구 만들 수 있죠? 법인 만들 수 있다. 세 가지 요건입니다. 자, 참고 삼아 이제 하나 정리하고 또 넘어갈 건데요. 분사무소 신고는 어디다 할까요? 자, 만약에 분사무소를 뒀습니다. 사고에 뒀다.
사구에 할까요? 종로구에 할까요? 종로구에 합니다. 분사무소 신고는 어디다? 주사무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사무소에 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어디? 주사무소. 자, 그 정도. 자, 정리하고. 자, 25페이지 3번 보세요. 공동사용. 자, 갑니다. 공동사용. 자, 세 번째 이야기. 공동사용. 사무소실이 쭉쭉 정리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과목을 공부하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주변에 있는, 현지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돼요. 가서 이야기해보면 다 이 과목이에요. 이 과목입니다. 이겁니다. 자, 한 사무소 안에요. 여러 기업이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 기업이 모여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공동사용. 아주 옛날에는 이것을 합동사무소라 불렀어요. 지금은 뭐라 부른다? 공동사용. 자, 이걸 허용할까요? 금지할까요? 허용합니다. 허용한다. 그래서 이 공동사용은 할 수 있답니다. 하이한다. 할 수 있다. 임의사항인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다른 기업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된다. 자, 어떤 경우냐? 자, 개설 등록 신청을 했어. 또는 사무소 이전을 해서 공동사용됐을 때입니다. 공동사용됐을 때 다른 기업의 승낙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A가 있는 사무소에 B가 왔어요. B가 등록을 함으로써 B가 왔습니다. 자, 한 사무소에 공동사용이 됐다. 누구의 승낙서? A의 승낙서. 자, 또 다른 다른 사무소가 있어요. A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해서 C가 함으로써 공동사용이 됐다. 누구의 승낙서? A의 승낙서.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죠. 다른 기업의 승낙서.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보면 업무 정지 중에 있어요. 정지 중에 있는 기업은 일체 공동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용 금지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A가 지금 업무 정지를 당했어요. 업무 정지. 그럼 업무 정지는 아까 6월 이하라 했죠. 자, 업무 정지 중에는 업무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죠. 그런데 자기가 승낙서를 주거나 또는 다른 사무소에 이전하는 방법이 일치 안 된다. 자, 이거 공동사용은 한 사무소 안에 여러 기업이 모여 있다. 그리고 이 공동사용했을 때 구성원의 업무는 전부 다 무슨 업무? 각자 업무예요. 공동하라 하는 것도 없습니다. 각자 업무다. 각자 업무고, 자, 일제히 제한이 없어요. 제한 없다. 각자 업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한 사무소에 여러 기업이 있다. 아주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로 불렀는데 지금 뭐다? 공동사용소 허용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에 옮길 때 봅시다. 사무소 이전. 사무소를 이전할 때 들어가요. 자,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이전. 자, 이전 신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쌍가로 2번에 1번요. 기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 자,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분사무소는 주사무소고요. 자, 제출서를 볼게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 등록증과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까지 읽고, 자, 설명드릴게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다만, 기업공개사가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할 때는 등록관청은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소로 옮길 때 어떡하냐. 사무실이죠.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지만은 이 사무소 시리즈는 보통 두 문제짜리예요. 보통. 이번 시험도 두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 나왔습니다. 이전 하나, 분사무소 하나, 이렇게 보통 두 문제 나옵니다. 자, 사무소로 옮길 때 어떡하느냐. 자, 내용을 보면,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기업이 됐어요. 사무소라고 하는 기업이, 자, 사무소를 한 개만 둬야 되고, 법인만 멀을 수 있고, 분사무소도 있고, 다른 기업과 사무소를 같이 쓸 수도 있고, 사무소로 옮길 때는 어떤 절차를 하느냐. 자, 옮길 때는 먼저 이전한 다음에, 자, 이전한 후에, 자, 며칠이네? 10일이네. 10일이네. 자,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해요.
근데 만약에 관할 외로운 게 있다. 다른 직으로 있다. 아까 관할은 어디였죠? 시군구죠. 시군구 바뀌는 게 있다. 무슨 등록 관청에? 이전 후 등록 관청. 자, 등록 관청입니다. 자, 이전 한입니다. 한. 이전 한. 자, 그럼 이전 신고는 사전 신고입니까? 사후 신고입니까? 사후 신고예요. 사후. 선 조치 뭐다? 후 신고예요. 선 조치 후 신고.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 그 다음에 며칠이네? 11일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전 후 관청. 전입 신고입니까? 전출 신고입니까? 전입 신고예요. 전입. 전출이 아닙니다. 전입 신고. 이전한 다음에 사후 신고. 무슨 신고? 전입 신고. 물론 우리 이때 신고라는 것은 전부 다 뭐에 따라서? 서식에 따라요. 서식. 지금은 우리 서식 알 수 없지만은 나중에 다 서식을 봐야 돼요. 이전한 다음에 10일. 그러면 이전한 다음에 1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과태료 100만 원. 100만 원 과태료.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절차를 볼게요. 이전 절차. 지금 봅시다. 이전 어떻게 하냐. 자, 사하구에 있는 A는 사하구입니다. 사하구에 있는 A는 자, 멀리 자, 관할 외로 합시다. 해운대로, 부산 해운대로 이사를 한다. 그럼 A는 어떻게 되죠? 이전한 다음에, 이전 옮긴 다음에. 며칠이네? 10일이네. 11일. 어디에다가 신고합니까? 해운대입니까? 사하구입니까? 해운대고, 이전 후 관청. 이전 후 관청에 신고해요. 자,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때 신고할 때 그냥 신고하는 게 아니죠. 자, 신고서에다가 서류를 첨부합니다. 어떤 서류? 아까 읽었죠? 무슨 서류 첨부할까요?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서류. 왜 사무소 확보 서류를 첨부할까요? 새로운 곳에 사무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적법 건물인지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이 등록증은 왜 첨부할까요? 이 등록증은 누가 발급했어요? 사업에서 발급했죠? 이 쓸모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해운대구니까 쓸모 없죠? 그래서 반납하겠어요. 그러면 자, 이때 신고를 받은 이전 후 관청에서는 자, 이거까지 봅시다. 이거 처리해야 되겠죠? 이때 처리기간은 며칠? 7일이에요. 7일. 이거는 서식에 나옵니다. 신고기간은 10일이고 처리기간은 며칠? 7일인데 자, 가만 보세요. 이 등록증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등록증 재교부예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수수료 받고 등록증 재교부예요.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해운대구청 명의로 다시 만다? 재교부하라고. 재교부.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A가 사에서 사회로 옮겼어요. 사에서 3옮겼다. 이때도 신고할까 안 할까요? 관할 내로 옮겼어요. 신고해요 안 해요? 해야 되죠. 주소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등록증 사무소 확보서. 그러면 요 등록증은 사후에서 나갔고 그대로 사후죠. 그래서 표현할 때 뭐랬죠? 등록증을 변경상을 기재해요. 변경상을 기재하여 자, 교부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관할 외로 옮겼을 때는 반드시 재교부. 관할 내는 무슨 상이다? 선택상이다. 왜냐하면 재교부할 때 나중에 내지만 돈 내야 돼요. 수수료 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송부서류 놓는데 자,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중개사무소는 기업은 필수 조건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중개사무소 없으면 취소당해요. 죄송합니다. 몇 개만 든다? 한 개만 든다. 한 개만 든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인만 뭘 들 수 있죠? 분사무소도 있다. 분사무소는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분사무소 신고는 어디다 했죠? 주사무소에 신고만 들 수 있다. 자, 분사무소는 어디에 들 수 있죠? 주사무소를 제외한. 시공별로 몇 개서? 한 개서. 분사무소 자, 대상을 뭐라 불렀죠? 책임자. 법인은 뭐라 불렀죠? 대표자. 신분은 뭐 된다? 공인중개사야 된다. 한 사무소에 여러 기업이 동시에 모였습니다. 공동 사용 하위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른 기업의 승낙서 필요하다. 자, 사무소로 옮기세요. 먼저 이전한 다음에 며칠? 10일 이내. 어느 관청에? 이전 후 관청에 신고합니다. 자, 신고를 받은 관청에서는 처리가 며칠? 7일. 그래서 관할 내로 옮겼을 때 반드시 만다? 재교부한다. 분사무소는 어디다 이전 신고했죠? 주사무소. 항상 어디에다가? 주사무소인 것 같다. 자, 사무소 일이죠. 이 정도 보고요. 자, 우리 책 순서대로 또 몇 개 더 보겠습니다.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또 재미있는 건 옵니다. 우리 법은 얼마나 이 디테일한지요. 진짜 꼼꼼합니다. 이거는 이제 밖에고 중개사무소
내부에 들어갈 그 액자까지 간섭하고 있어요. 게시 업무가 있어요. 게시 업무. 그 다음에 간판 등에 쓸 문자 사용했어요. 문자는 이 간판입니다. 이것도 공부해 봅시다. 그 다음에 자 간판에 문자가 있고요. 자, 심지어는 명함에 쓸 명칭까지입니다. 유사 명칭이 나요. 그 다음에 전단지에 붙일 표시 광고 나요. 표시 광고. 그 다음에 간판 철거 규정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자, 기업이 된 다음에 별의별 걸 다 규정합니다. 자, 이거는 또 재밌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자, 26페이지 1번 한번 보세요. 게시 서류. 기업공개사는 다음 사항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자, 게시할 서류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네 가지. 자, 오랜만에 암기법 만들어 볼까요?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등에 동그라미 쳤어요. 자, 중개보수 실비 요일표. 자, 수에 동그라미 쳐요. 자,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 자격증 할 때 자에 동그라미 쳤어요. 자, 보증 설정 전면 서류. 보에 동그라미 쳤어요. 보. 옆에다가 가태료 100만 원 적었어요. 가태료 100만 원. 자, 지금 보는 게 무슨 업무? 게시 업무예요. 게시 업무. 게시가 뭐예요? 게시. 게시판. 끌어놓는 거죠. 게시. 게시 업무는 누구한테 했다? 기업한테 했다. 기업한테. 그래서 이 기업이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가태료 100만 원. 100만 원 이하 가태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게시할 서류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자, 암기법 들어갑니다. 등수보자입니다. 등수. 몇 등 했는지 등수보자이죠. 등수보자. 등수보자. 게시. 등수. 자, 등은 뭐예요? 등록증.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원본. 원본, 사본도 심해 나요. 원본입니다. 자, 수는 뭐죠? 중개, 보수. 요일표입니다. 요일표. 보수 실비 요일표. 자, 보는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만 보정 설정 서류. 자는 자격증. 근데 중요한 거는 자격증 원본을 게시할 사람은 누구누구? 기업가 소속. 그래서 소속이 만약에 자격증 게시 안 했다. 책임 누구한테 했죠? 기업한테. 그래서 등수보자. 요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었어요. 마침 이 동네 살아요. 요 앞에. 옛날에 이 앞에였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이 학원 왔다 했죠? 10몇째 때 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그분 소개할게요. 할 때마다 기억나는 분인데, 그때 당시에 A라는 분은, 직장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명퇴를 하고, 그게 한 17에 18이니까 10몇 년 전에 이야기할 겁니다. 10년.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사무소가 전에 이 앞에, 옛날에 이 주유소 자리 있는데 있었는데, 지금 주유소 없어졌죠? 이 소방서 있고. 저보다 더 모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분은 이제 언제 학원에 왔냐면, 6월 말에 온 거예요. 시험이 물론 10월 달인데 6월 달에 오신 거예요. 6월 달에 이제 이 장원에 왔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6월 달에 오니까, 그럼 그 전에 공부를 했느냐? 안 했다. 그죠? 공부를 안 했습니다. 자, 처음 온 거예요. 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당연히 이제 그러면 7월 1일부터 뭐 하느냐면, 문제풀이 합니다. 문제풀이. 자,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풀이에요. 그럼 이 양반은 기본 과정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론 과정을 하나도 안 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당연히 그럽니다. 지금 이제 곧 문제풀이 하니까 올해는 자, 힘들더라도 1차만 해보세요. 1차만 도전해보세요. 근데 이 양반이 그때 이제 학원에 왔을 때 40대 이제 후반 가장으로서 그러면 올해 1차하고 내년에 2차 하면 1년 6개월을 낭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든 간에 자기는 1, 2차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니까 뭐 7월 1일 날에는 기본서도 하나도 없고 요약집과 문제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작전을 세운 게 매 쉬는 시간마다 뭡니까?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쉬는 시간. 그래서 이 학원 올 때마다 의뢰 제 양반이 이제 나타나서 그래서 지금 그 원장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저 양반은 언제 왔는데 하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귀찮더라도 심지어는 이 건물 아닙니다. 저 앞에 건물인데 저 당리동에 있을 때 옥상에 담배 피는 데까지 쫓아와서 뭡니까? 막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걸 물어봤어요.
심지어는 매도인, 매수인도 모를 정도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7말, 8월 되니까 질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야, 지 양반 올해 일 저지르겠다 할 때 아니나 다를까 합격한 거예요. 한 3개월 만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절실합니다. 자기는 또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합격했어요. 그래서 합격하자마자 또 곧바로 개업이 된 거예요. 기업이 사무실 차린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하단 호텔에 했죠. 이 앞에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개업식 날 가봤어요. 가보니까 개업식 날에 이제 난 하나 들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무슨 사무실에 액자가 아까 게시 서류 4가지죠. 액자가 한 10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개 쭉 나란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과목이 이거니까 등수보자에다가 라이온스 클럽 회원증. 그래서 괜찮죠? 네.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제가 웃기는 게 모범 공인중개사. 모범 공인중개사. 저는 이때까지 모범 택시는 봐도 모범 공인중개사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옆구리 저거 뭐예요? 모범 공인중개사. 웃으면서 자기가 협회에 가서 또 반장을 했대요. 실무교육 받을 때 차려 격리하니까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등수보자 할 때 그 양만 생각납니다. 그 양만 생각나요. 보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자 게시 서류 몇 가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알파가 붙었다? 위반 아닌가요? 무슨 말이죠? 사업자 등록증, 실무교육 수료증 위반 아닙니다. 그러나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지면 뭐가 된다? 위반이 된다. 위반. 등수보자. 그래서 여러분도 사무소에 가서 액자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등수보자.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사무소 명칭입니다. 명칭. 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 2분의 1번요.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문자에 동그라미 주세요. 그리고 이 중개인이 나오면 안 됩니다. 부칙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사용해서 한다. 문자에 동그라미 줍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개업공개사가 올해간 건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올해간 건물을 간판에 설치할 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개사, 법인은 대표자, 본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된다. 표기에 밑주세요. 자, 요 이야기는 뭐냐면 간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판 규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 개업공개사는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어, 없어요? 기업은 반드시 간판을 설치해야 된다. 고객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간판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오피스텔에 조용하게 예를 들어 301호에서 간판 없이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간판 설치 의무 없어요. 무슨 말이죠? 나는 조용히 하겠다. 비밀 고객만 가지고 조용히 하겠다. 우리 점쟁이도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 간판 설치하는 사람도 있고 간판 설치 없이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간판 설치 의무는 없어요.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간판을 설치했을 때는 간판에 쓸 문자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지금 본 게 뭐다? 문자 사용. 자, 다시 간판은 기업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런 규정 없습니다. 그러나 간판을 설치할 때 문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요 규정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100만 원. 자, 3가지 규정이 있어요. 첫째가 기업이 쓸 수 있는 간판의 문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부동산 중개. 두 번째, 공인중개사 사무소. 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근데 요 둘 중 아닌 왜 문자 썼다? 위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컨설팅. 기업이면서 컨설팅 쓰면 안 됩니다. 자, 부동산 법률사무소. 이거는 잘못된 문자. 쓸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래서 실제로 간판 보고 하세요. 간판 보세요. 그래서 다 이게 공부라니까요. 지금 공부입니다.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다. 근데 우리 기업 중에서 이제 부칙이 있어요. 부칙. 과거 중개인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기업은 자,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부동산 중개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 썼다. 뭐가 된다? 위반이 되는 거예요.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5개간 건물에 5개간.
이때 아까 말한 대로 오해관 건물은 간판입니다. 간판에다가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 표기 업무가 있어요. 성명 표기 업무. 자, 특히 법인은 누구 성명? 대표자. 분사무소 누구죠? 책임자 성명 표기된다. 이때 성명은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인식할. 이것도 시험 났죠? 뭐 연락처, 뭐 표기 업무 인식. 그래서 간판에 보면 다 이름이 있어 없어요? 있죠. 다 요거. 그래서 이게 다 지급받침이다. 안 하면 100만 원 같아요. 100만 원. 그래서 만약에 간판에 있는데 성명 표기 안 됐다. 100만 원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불법 간판들 참 많습니다. 이거 다 규정이 되어 있다. 자, 간판에 쓸 문자 이것도 하나 농김 뱉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명칭 한번 보세요. 명칭. 자, 27페이지 명칭. 기업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 유사명칭 있어요. 자, 사용해서 합니다. 자, 지금 게시업무 간판에서는 유사명칭이 있어요. 유사명칭 사칭 또는 유사명칭 보는데 요거 위반하면 1년 1,000만 원입니다. 자, 저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1/1이라지만은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입니다.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000만 원. 계속 녹이지만은 뻑하면 교도소 보내요. 뻑하면 교도소, 뻑하면 취소해요. 이게 뭐 기업의 일이에요. 근데 기업은 씩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뭐 명함 잘못 파도 뭐 된다? 이건 특히 이제 명함에 관련됩니다. 명함에. 자, 첫째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건 앞에서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유사명칭상했다. 공인중개사처럼 상했다. 유사명칭상했다. 자, 몇 년? 1년 전만. 자, 이거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는 자격증 소유자입니다. 자격증 소유자고 B는 무자격증 소유자. 자, 이제 동업관계에 있다. 동업관계.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자격증 소유자 구합니다. 이제 그게 자격증 필요한 사람이야. 무자격입니다. 그러면 경영은 B가 하는 거예요. 실제 사장은 뭐다? B가 하고 자기 이름으로 사무실을 얻고. 자, 아까 사용 관계만 있으면 된다 했죠? 자격이 없고 실제로 경영은 B가 하는데 A는 그냥 자격증만 내놓고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B는 자기가 당연히 대표자니까 X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자 홍길동이겠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란 명함을 썼다. 뭐가 되죠? 유사명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 대표는 기업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디 일하면서 소장 대표 명함 쓰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유사명칭을 봅니다. 몇 년? 1년 1,0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이 아니면서요. 사무소 간판에다가 아까 봤던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썼다. 기업이 아니면서 이렇게 썼다. 간판에다가. 뭐가 된다? 유사명칭이 된다. 그래서 유사명칭은 아닌 자가 뭐죠? 행사하는 자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간판을 잘못 썼습니다. 간판 잘못 썼습니다. 자, 잘못 쓴 간판에 대해서 등록관청은 기업 등에 대해서 뭐죠? 철거명을 내려요. 철거하세요. 철거명을 내립니다. 근데 철거를 하면 끝나는데 철거를 안 했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하겠다? 강제 철거합니다. 무슨 법? 그 밑에 나와 있죠? 무슨 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뭐 하겠다? 강제 철거하겠다. 대집행은 뭐냐면 잘못된 간판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이럴 때는 강제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거예요. 비용을 징수하겠다. 무슨 법? 행정대집행법이다. 별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꼼꼼합니다. 뭐 기업 손도 못 쉬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기업은 할 짓 다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한번 보세요. 자, 간판 철거. 기업공개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자, 세 가지가 나오죠. 1번 이전 또 그러죠. 이전. 2번 폐업. 3번 취소.
지금 사무소에 대해서 안팎으로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유사명칭 받고 이제 간판 철거 봅시다. 간판을 철거합니다. 자, 누가요? 기업은. 며칠 이내?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 철거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자, 어떨 때죠? 사무소로 이전했을 때, 옮겼을 때. 그러면 사무소 이전할 때 전에 간판은 뭐 해야 된다? 철거하고 가라.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자, 사무소 문 닫았습니다. 폐업했을 때. 그 다음에 아까 잠시 봤죠? 취소당했을 때. 요 세 가지는 무슨 규정이다? 철거 규정이다. 그럼 이렇게 시험 나오겠죠? 휴업할 때 간판 철거해라. OX, X. 업무 정지당했을 때 간판 철거해라. X. 취소, 이전, 폐업할 때 철거해라. 그래서 간판을 철거하고 가라. 근데 기업은 항상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었을 때는 무슨 법? 행정대집행하겠다. 항상 간판 철거에 관한 법은 무슨 법? 행정대집행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요. 자, 표시 광고에서 표시. 자, 한번 읽어볼게요. 4번에. 기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명에 동그라미 치겠어요. 기업공개사의 성명, 성에 동그라미 쳤어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소에 동그라미 쳤어요. 자, 연락처를 몇 된다? 명시해야 된다. 그 다음 그 밑에 기업이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 밑에 기업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1년 1,000만 원 했어요. 1/1.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왜 열심히 설명드리냐면 일상사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일상사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시험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개시험문은 뭐죠? 중개사무소 안에 내부 액자에 관한 겁니다. 액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네 가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액자. 그러면 요거는 뭐죠? 간판에 쓸 문자입니다. 간판은 설치에 의무는 없지만은 설치했을 때 간판 규정이 맞는지 문자에 대한 거고. 자, 요거는 뭐죠? 요거는 명함 등에 관계.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 썼는지 안 썼는지. 요거는 뭐죠? 이거는 철거하고 한다는지 안 한다는지. 철거하고. 자, 그러면 지금 할 거는 자, 표시 광고입니다. 전단지 이야기입니다. 전단지. 우리 전봇대에 붙일 뭐다? 전단지도 제한하고 있다. 전단지. 별거 다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별거다. 이것도 이제 전단지입니다. 그럼 전단지에는 광고죠. 표시 광고라 표현하는데 기업이 표시하고 광고할 때는 자, 기업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뭐다? 네 가지 사항이 명시가 돼야 돼요. 명시가 돼요. 명시할 사항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봇대 가면 이제 전단지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입법이 미비한데 중개보조는 원래 표시 광고만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근데 처벌 규정이 없어요. 다시 이번에 또 고칠 거예요. 법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단지 표시 광고는 기업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자, 명시할 서류 네 가지를 명시 안 됐다? 가태료? 말이에요. 뭐 뻑하면 가태료, 뻑하면 교도소 가는 게 기업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명시할 것이 뭐냐? 네 가지입니다. 성명, 연소입니다. 이름을 불태워버려야죠. 성명. 자, 성은 뭐죠? 기업의 이름이에요. 기업의 이름. 기업의 성명. 기업 이름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책임지고 하겠다. 명은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상호입니다. 상호. 어느 사무소입니다. 얘는 연락처, 사무소 연락처, 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 자, 소는 뭐다? 소재지. 소재지. 성명, 연소, 성명. 이름을 불태워야 돼요. 요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명시 안 됐다. 가태료 얼마? 100만 원. 그런데 자, 아까 기업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했다. 기업이 아니면서. 그럼 소위 말하는 무등록이죠? 표시 광고했다. 몇 년? 1년 1,000만. 뻑하면 교도소, 뻑하면 가태료. 기업 돈 많아야 됩니다. 자, 가태료 내고, 뻑하면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거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새로 많은 게 정리 아니죠? 그래서, 자, 오늘 이야기는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기업이 되는 과정, 뭐였죠? 등록. 공인인증서 등록입니다. 등록은 그냥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뭐 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된다. 어디에다 신청합니까? 등록관청에. 등록관청은 어디였죠?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사무소 소재지 신청합니다. 등록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등록 뭘 갖춰야 되죠? 기준을 갖춰야 된다. 기준.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몇 가지? 2가지. 무슨 교육 하나 받았죠? 무슨 교육? 실무교육. 언제 받았죠? 전 1년 이내 등록 신청 전. 누가 실시한다 했죠? 시도지사. 교육 시간은 몇 시간? 28, 32. 그 다음에 미리 뭘 확보합니까?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요. 중개사무소를 확보한다. 건축물 대상이게 된 적법 건물의 사무소 확보한 다음에 하고, 자, 법인은 요 2가지 말고도 3가지 요건이 더 있었죠. 최저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무슨 회사?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아닙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자. 업종은 오늘 안 했지만 다음 주 합니다. 중개업 따기 몇 가지? 6가지. 대표단은 공인중개사고 대표를 제한 몇 분의 몇? 3분의 1 공인중개사. 자, 를 갖췄다. 신청합니다. 자, 그리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 결격이 없어야 된다. 결격. 이거 교도소 이야기 많이 했죠? 행위 무능자, 파산자. 금고 이상 행위를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그 중에서 가석방일 때는 뭘 다 하죠? 잔류형기 당해 3년. 일반 사면은 이제 즉시. 우리 유예 중에서 무슨 유예? 집행유예. 자,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각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기업이 됐어요. 기업이 됐습니다. 기업이 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쭉 이제 했죠. 이번 시간에 사무소실이죠. 이번 시간 한 것만 해도 3문제짜리예요. 사무소. 사무소는 몇 개 만들 수 있다? 1개 만들 수 있다. 예외가 있죠. 누구는? 법인은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뭘 둘 수 있죠?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법인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3가지 요건이 있죠. 분사무소는 어디에 둡니까? 주사무소를 제외한 무슨 단위로? 시군구. 시군구를 몇 개소? 1개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신고는 어디다 한다 했죠? 주사무소. 자, 한 사무소 안에 여러 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뭐라 불렀죠? 공동사용.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전부 다 무슨 업무? 각자 업무다. 사무소 옮겼어요. 이전한 다음에 며칠? 10일. 자, 만약에 관할로 왜 옮겼다면 어느 관청에? 이전 후 관청에. 처리 기간은 며칠? 7일. 관할로 옮겼을 때는 등록증 재개부. 자, 게시 서류 몇 가지? 4가지. 등수보자, 가태료 100만 원. 자, 간판에 쓸 문자 사용 몇 가지? 3가지. 가태료 100만 원. 자, 간판 설치 업무 없습니다. 만약에 설치했을 때. 그 다음에 비슷한 명칭 사용했죠? 몇 년? 1년 1,000만 원. 유사한 명칭 4층. 간판 철거 몇 가지? 3가지. 이거는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게 시험 한 문제짜리라니까요. 그래서 넣어서 떡먹기보다 쉽다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게시 서류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전단지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몇 가지? 4가지. 성명, 연소. 오늘 많이 배웠죠? 오늘 이제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자, 스토리가 이제 연결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기업이 해야 될 일들 조금 더 하고요. 이제 기업이 의뢰인과 관계를 맺어요. 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벌써 몇 주 지났죠? 2주 지났다. 자, 벌써 안병무처럼 해도 많이 배웠다. 그죠? 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